네, 저희 지금부터 스팀 교사 연구의 중등 운영 성과 세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한국과학차기재단 변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번 세션은 스팀 교사 연구회와 관련하여 그간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각각 발표 시간은 25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시청자 같이 참석해 주시는 분들은 혹시 발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생기면 그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각각 발표가 마무리된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발표는 정직한 사회 만들기 프로젝트 중학교 과학교과 중심 스팀 프로그램이라는 주제로 합덕중학교 한동규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발표 자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디 시작하나요? 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합덕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교사 한동규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저희 학교 스팀 연구회에서 올 한 해 제가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을 같이 운영한 사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저희 학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학교는 당진시 합덕읍에 위치하고 있는데 합덕읍의 위치는 약 9천여 명이 되고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예, 학교 주변이 굉장히 넓은 평야지대와 그다음에 이제 산업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 도시 지역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그런 지형이라 할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님들의 많은 분들이 이제 농업이나 아니면 인근 산업단지에서 이렇게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는 특이하게 남학교입니다. 여기 합덕이 이제 합덕 남학교랑 옆에 여학교가 따로 있습니다. 도시가 작은데 예전에는 농업이 한창 발달될 때는 좀 이렇게 큰 도시였습니다. 어쨌든 그때부터 해서 저희는 이제 남중으로 돼서 현재 저희는 전교생이 이제 84명입니다. 남학생만 83명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역사는 좀 오래됐습니다. 1946년에 개교를 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교장, 교환선생님 포함해서 총 13분의 선생님이 우리 합덕중학교에서 함께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시설도 뭐 학교가 이제 학생이 좀 없다 보니까는 이제 특별실이나 이런 것들은 학생 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풍족하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학교 현황인데 특이하게 저희는 이제 합덕 제철 고등학교라고 이제 고등학교랑 이제 통합학교입니다. 통합학교다 보니까 이제 주요 시설 운동장이나 체육관 같은 경우를 같이 쓰고요. 교장 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다. 여기 앞에 이제 보통 여기가 이제 중학교고요. 뒤에는 다 이제 고등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는 이런 환경에서 이제 생활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수업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정직한 사회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학생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했고요. 저희 스팀 연구회가 총 저를 포함해서 5명의 선생님이 함께 이렇게 수업을 개발하고 투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5개 과학, 국어, 영어, 미술, 기술과정 총 5개 과목이 융합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과학은 물질의 특성이라는 단원, 그리고 국어는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여 글쓰기, 그리고 영어는 A Step Inside the Culture, 그리고 미술은 영역을 넘나들다, 그리고 기술 과정은 제조기술 문제해결 활동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이 5개의 과목의 각각의 단원이 공통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런 모든 공통점을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하나의 프로젝트 수업을 계획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예, 차시별 수업 주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총 20차시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시에 3차시에서는 낙서한 범위를 찾아라 라는 주제를 했는데
아마 선생님들께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실제 이제 과학수사 요원이 돼서 범인을 찾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어진 국어 수업에서는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를 활용한 속담과 명언 만들기 그런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시간에는 이제 잠시만요. 제가 종이 치고 있네. 이제 정규 수업이 다 끝났네요. 이어서 영어 시간에는 이제 정직한 사회를 주제로 한 영어로 이제 격언과 속담을 만들기로 했고요. 그리고 미술 시간에는 우연적 효과를 활용한 정직한 사회 로고 제작인데 여기서 말하는 우연적 효과라는 거는 크로마토그래피 기법을 미술에 활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과정 시간에는 정직한 사회를 위한 캠페인 홍보 문구를 제작을 했고 마지막 17에서 20차시에서는 직접 학생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나가서 정직한 사회 만들기 캠페인 활동을 수행을 했습니다. 먼저 그 과학 수업 낙서한 범인을 찾아라 이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만들었어요. 이게 어떤 사례냐면 상황을 제시했죠. 학생들한테. 체육 시간에 체육 시간에 나갔다 들어왔더니 누군가가 내 책에다가 이렇게 메롱이라고 쓰고 낙서를 한 거예요. 메롱이라고. 그래서 이제 생각해봤더니 그 수업 시간에 이제 그 중간에 화장실을 가든지 잠시 자리를 비웠던 그 용의자가 3명이에요. 3명. 그래서 왠지 이 3명의 용의자가 이거 낙서를 했을 확률이 있다. 그래서 그 3명의 용의자들이 각각 쓰는 펜이 A, B, C 펜이거든요. 그럼 과연 이 메롱이라는 그런 글자는 어떤 펜으로 썼겠는가? 이거를 이제 그 과학적인 방법으로 크로마티 방법으로 분석을 해서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그런 활동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바로 이제 크로마토그래피 그 수업 장면입니다. 시간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여기 보시면은 실제 이제 그 자기들이 이제 탐구한 결과를 이제 사진을 촬영해서 이제 분석하는 그런 장면도 있고요. 이건 실제 학생들이 이제 수업하는 장면입니다. 잠시만은 지금 열심히 이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고 또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탐구 결과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의자가 사용한 펜 찾아냈어요? 예, 어떤 펜인 것 같아요? B펜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B펜 같은 경우는 검은 색깔 밑에 갈색이 있고 뒤쪽에 파란색이 있는데 이 메론 글자도 보면은 검은색 밑에 갈색이 있고 검은색 위에 파란색이 있기에 B펜이 범인인 것 같습니다. 아, B펜이 어떤 거예요? B펜 여기 중간에 있는. 중간에? 네. 아, 그럼 여기 옆에 펜이랑 한번 같이 옆에 사람도 한번 놔줘보세요. 예. 아, 그러니까 그거랑 가운데 게 가장 유사하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이제 실제 이 낙서와 그 메롱이란 글자를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A, B, C 각각의 펜을 또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을 해가지고 과연 이 셋 중에 어떤 펜이 이제 이 낙서를 한 펜이냐 이렇게 알아보는 과정을 수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수행한 결과를 각자 이제 정리를 해서 위두랑이라는 학습 커뮤니티에다가 본인들이 수행한 결과를 분석해서 이제 올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건 실제 학생들이 이제 각각의 학생들이 본인들이 이제 탐구한 결과를 이제 분석을 한 거죠. 분석을 해서 여기다 분석 결과를 쓰고 이 결과를 이제 여기 위두랑이라는 커뮤니티에 올린 내용입니다. 낙사된 용의자가 쓴 낙사를 비커 물 안에 넣으면요, 우선요 주황색, 검은색, 파란색을 띄웁니다. 용의자의 B의 펜이 파란색과 검은색, 주황색을 띄우므로 용의자의 B의 펜이 용의자 낙서된 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본인들이 탐구한 결과를 모두 이제 그 모든 별로 나와가지고 왜 이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됐고 이 결과를 통해서 나는 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서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 학생들이 이제 그 탐구 결과를 정리해서 작성한 보고서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여기 보시면은 가정중심 평가를 좀 수행을 했는데요. 자기 평가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각자 우리 모두만 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모두만 또 그 발표를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모두만 평가를 이제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를 잘한 친구를 해서 이제 저는 요거를 참고해서 나중에 학생들의 이제 그 특이사회나 가정중심 평가 이렇게 참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요 수업 소감을 들어보면요, 이제 실험을 하니까 재미있었고. 그리고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해 범인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고 참신했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제가 보람이 됐던 건 학생들이
과학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걸 깨달았다. 예,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수업을 하면서 어떤 중요한 지식이 교과서 안에서만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학생들이 이런 수업을 통해 가지고 교과서에 있는 지식들을 이제 밖으로 끌어내 가지고 뭔가 아이들이 이제 그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깨달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 부분 보시면은 앞으로 과학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이런 여러 가지 지식들이 일상생활 활용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신기하고 참신했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저희 이 스팀 수업의 주제가 정직한 사회 만들기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범죄를 잘해도 잡힌다는 걸 깨달아서 정직하게 살아야겠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낸 친구도 있었거든요.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다른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계획한 의도가 어느 정도 좀 아이들한테 조금씩 이제 다가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진 국어 수업입니다. 국어 수업에서는 두 가지 미션을 학생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크로마토그래피의 개념과 특성 혹은 정직한 사회 만들기에 적합한 속담이나 명언을 창작을 하는 거예요. 창작.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기존에 만들어진 속담과 명언을 보는 경우는 많지만 이거를 이제 창작하는 경우는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에 과학 수업에서 공부한 거를 토대로 창작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제가 잘 드러나는 속담이나 명언을 이제 선정하는 거죠. 서로 이제 다른 친구들이 작성한 그 여러 가지 명언을 선정하고 왜 선정하였는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이게 보시면 이제 본인들이 창작한 그 속담이나 격언이에요. 이게 기존에 있는 속담이나 격언이 아니라 본인들이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창작한 속담이나 격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작성을 한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본인들의 작품을 그 칠판에다 붙이고 그리고 붙인 작품을 서로 이제 그 선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상호평가를 하는 장면입니다. 글씨체보다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크로마토그래프라는 어떤 주제를 잘 살린 거 있잖아. 네, 그거를 골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마음에 드는 거를 한 3개 정도 작품을 평가지에다 써주시고 평가지 아랫부분에 보시면 자기에 대한 평가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평가와 더불어서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창작을 했는지 이렇게 서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 글씨체. 예, 그럼 실제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학생들이 직접 이제 창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야, 생각보다 우리 학생들이 이런 창의성이 있었나? 뭐 이런 문과적인 소질도 있어.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뭔가 조금씩 성장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뿌듯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학생들의 그 소감을 보면 직접 명언을 만들어 보니 굉장히 흥미롭고 좋았다. 그리고 이제 속담 명언에 대해서 더 자세히. 그러니까 이 친구들 어떻게 보면 속담 명언을 기존에는 그냥 누군가가 만들어진 거를 활용만 했다고 생각한다면은 요 기회를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속담 명언을 뭐 만들어 보면서 이게 무엇인지 한번 제대로 아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영어 수업을 계속 연달아서 진행을 했는데요. 영어 시간에는 이제 그 국어 시간과 연계를 해가지고 국어 시간에 만든 속담과 경언을 영문으로 영작을 하는데 이걸 그냥 영작하면 또 재미없으니까는 스크래치 기법을 이용해서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작품을 만든 거죠. 영문 격언을 만들어서 서로 간에 자기의 영문 격언을 발표하고 그리고 서로 이제 공유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이게 실제 이제 학생들이 서로 상호평가하는 장면이에요. 예, 지금 보면은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보는 건 뭐냐면은 이제 다른 친구들이 쓴 내용을 이제 영어로 다 써 있잖아요. 그걸 이제 번역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번역기를 돌리면서 다른 친구들은 도대체 어떤 뜻으로 이걸 썼는지, 예,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영어 시간 여러 가지를 이제 공부하고 실제 영어로도 속담과 격언, 정직을 주제로 만드는 시간을 가졌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내가 적은 명언을 영어로 번역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이런 그 소감이 되게 인상 깊었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친구들 5가지 영어 명언을 이렇게 쓴 다음에 이제 이 명언이 왜 좋은지, 예, 이렇게 또 서로 상호평가를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예, 이어서 이제 그 미술 시간입니다. 우연적 효과를 활용한 정직한 사회 로고 제작이라는 주제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민 선생님께서는 약간 상황을 뭐 어떤 게임의 어떤 요소처럼 이제 그 상황을 만드셨어요. 그 상황을 만들어서 이제 그 어떤 마을이 색과 감정이 사라졌는데 이제 색이 사라진 이후 인간들이 어둠을 틈타서 부정적 감정과 행동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급급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어두운 사회인데 정직한 사회를 위해서 긍정적인 감정과 색을
찾아야 한다 뭐 이런 약간 판타지적 그런 상황을 제시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미술 선생님께서는 첫 3가지 미션을 아이들한테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 실험을 통해 보여지는 색 속에 숨겨진 색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 그리고 이제 색지를 이용해서 긍정적 감정색을 만들고 마지막에 크로마토그래피 색지를 활용해서 마을을 환하게 밝히는. 그러면 이 미션은 어떻게 수행이 되는지 직접 사례를 보시면요. 이게 이제 숨겨진 색을 찾는 건데 그 아이들이 이제 그 과학 시간에 크로마토그래피가 뭔지 배웠거든요. 그래서 미술 시간에는 이거를 좀 더 이제 다양한 걸 해서 여기 되게 물 같은 거 뿌립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연적 효과라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크로마토그래피, 그러니까 원래는 사인펜이 이런 색이었는데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색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원래 이렇게 다양한 색을 갖고 있었구나, 이런 부분을 이제 깨닫는 시간을 가졌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정색이라 그래서 본인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색들을 서로 찾고 그걸 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누고 공유하고 공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직한 사회 그 로고를 커팅 페이퍼 기법으로 제작을 했는데요. 먼저 검정색과 흰 펜을 이용해서 마을 이미지를 그립니다. 마을 이미지를 그린 다음에 그 크로마토그래피 무늬를 위한 색칠을 해서, 그래서 이제 용액을 뿌려서 크로마토그래피 무늬를 만들어서 이 무늬를 여기 맨 앞에 만들었던 그 마을 이미지 배경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게 이제 크로마토그래피 색칠을 만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용액을 뿌려서 학생들이 이제 그 크로마토그래피 무늬를 만드는 장면이고, 이 2번째 장면은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그 마을을 만들었잖아요. 그 마을의 배경을 그 마을의 색과 분홍 같은 색과 가장 그 어울리는 색을 이제 찾는 거죠. 여러 가지 크로마토그래피 배경을 통해서 그런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실제 저희는 이제 요 모든 수업을 다 마친 다음에 이 정직한 사회가,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자체의 가치를 아이들이 가슴으로 깨닫길 원했고, 그 다음에 이 학교에서 배운 여러 가지들이 이제 학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역 사회에서 확장될 수 있는 것까지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캠페인 활동을 나가기로 이제 그 선생님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캠페인 활동 나가기 위해서 어떤 홍보 문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이 제작한 모든 작품을 만들기 어려우니까 그 중에서 우수작을 이제 선정하는 그 시간을 마련했는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아이들이 만든 작품을 이제 미술 선생님께서 교무실에 가져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블라인드 심사죠. 그러니까는 전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선생님들께서 이 작품이 좋다 해서 이제 그 우수 작품을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위에 보시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수 작품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건 이제 초창기 이제 그 에코백에다가 요 무늬를 이제 여기다 덮은 그 장면이고요. 자, 그다음 이제 기술과정 시간에는 이제 실제 이제 학생들이 캠페인 활동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캠페인 활동을 나가기 위해서 이제 홍보 물품을 제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기술과정 시간에서도 이제 그 단순하게 홍보 물품을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기술과정이 지금 그 과학이랑 그다음에 국어, 영어, 미술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과목이거든요. 마지막 과목이다 보니까 이제까지 만들었던 여러 가지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이제 정리하고 다시금 성찰하는 그런 계기가 좀 필요했어요. 그래가지고 기술과정 시간에 그 올림픽이 또 실제 얼마 전에 우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도쿄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 올림픽에 보면은 항상 많이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가 도핑 테스트란 말이죠. 근데 사실 도핑 테스트를 할 때 크로마토그래피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도핑 테스트에서 이제 그 금지약을 복용한 사람들 많이 이제 그 검사를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정직인데, 이 정직의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기술과정 시간에 좀 가졌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정직한 사회를 고려한 홍보 물품을 좀 이제 약간 이제 그 체계적으로 좀 제작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브레인 라이팅 기법을 통해서 정직한 사회가 도대체 그 어떤 가치가 있고 왜 중요한지,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이제 서로 이제까지 배운 내용들을, 그 모든 과목에서 배운 내용들을 총 이제 동원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나의 그 마인드맵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 에코백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에코백 무늬를 만들었어요. 근데 무늬를 보시면은요, 무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가운데 여기 보시면 요게 크로마토그래피 무늬입니다.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는 과학 시간에 기본적으로 배우고 미술 시간에 실제 아이들이 다시 한번 우연적 효과를 이용해서 배경을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합덕 미드스쿨이라고 영어로 이제 영문을 우리 학교 교명을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 양심은 답을 알고 있다. 뭐 빛은 꺼져도 양심 얻어지 않는다. 이건 학생들이 직접
국어 시간에 창작한 국문 경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밑에 있는 그 요 부분들은 이제 영어 시간에 국어 시간에 그 했던 걸 이제 번역을 한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총 우리 학교에서는 8개의 우수 작품을 선정을 해가지고 요 우수 작품을 가지고 이제 요 그 문의가 들어간 에코백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에코백을 제작하는 장면인데요. 지금 보시는 기계 이름이 열 프레스기라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열 프레스기를 좀 가열을 시킨 다음에 아무 무늬가 없는 에코백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정한 그 무늬를 여기다가 덮어가지고 좀만 이렇게 그 시간을 들이면은 에코백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무늬입니다. 이 무늬. 무늬는 열 전사지에다가 이 무늬를 출력을 해가지고 위에다가 달라붙지 않게 기름 종이를 붙인 다음에 열 프레스기로 좀 눌리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길어야 1분 안쪽으로 이게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분 안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세상에 하나뿐인 에코백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굉장히 좀 근사한 에코백을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보시면 나중에 이렇게 에코백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에코백을 만들어서 이제 아까 미술 시간에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이제 그 무늬가 더 커졌고 좀 더 견고해졌죠. 그래서 요게 바로 실제 이제 학생들이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시민들한테도 요 에코백을 나눠주면서 정직한 사회 그 캠페인을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에코백에다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각각 여러 가지 이렇게 무늬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늬가 있고 여기에 이제 정직한 사회 로고와 국문 로고와 영문 로고가 있고 그다음에 크로마토 그래픽 무늬도 이렇게 장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과정 시간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정직한 사회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껴오고 중요성을 잘 알게 되었다. 이런 소감에 저희들이 참 이렇게 보람이 느껴졌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들이 지금까지 했던 그 산출물을 가지고 이제 지역사회에 나갔습니다. 지역사회에 나가서 시민들에게 우리 합덕 시민들에게 정직한 사회가 정말 중요하다. 정직이란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학생들이 시민들에게 이제 홍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과학 시간부터 시작해서 국어, 영어, 미술, 기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이제 삶의 중요한 가치다 이런 걸 아이들이 이제 가슴으로 이제 깨달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기술 과정 시간에 에코백까지 제작을 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나가서 한번 캠페인 활동을 해보자 하는데 도대체 그 에코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것도 이제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이제 서로 이제 그 협의를 통해서 어떤 방안이 좋을까 이런 거를 좀 구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그거를 갖다가 구상한 방안을 실천하는 것까지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학생들이 한번 내가 나가서 캠페인 활동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 그걸 한번 직접 써봤어요. 한번 써보고 그리고 실제 연습도 한번 해보고 이 부분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지금 본인들이 만든 에코백을 갖다가 열심히 시민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지금 포장을 하는 장면이고 이 남바링은 뭐냐면 나중에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시민들에게는 이제 원하는 가방을 주는 상자에다가 머리 하는 장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캠페인을 구상했냐면 요 정직나무예요. 이게 정직나무. 정직나무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파리가 하나도 없죠, 그렇죠? 이파리가 하나도 없는데 이제 시민들에게 다니면서 이제 이파리 나뭇잎 모양의 메모지에다가 정직을 주제로 하는 어떤 다짐이나 응원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이 정직나무를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가지만 앙상한 나무가 이제 하나의 잎이 풍성한 정직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랑 함께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합덕 시장 그리고 여기가 우체국 여기가 이제 합덕 마트 그리고 이제 여기 길거리에도 막 다녔어요. 길거리 다니면서 시민들에게 우리 캠페인의 목적을 이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정직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시민들에게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포스터를 제작을 해가지고 포스터까지 나눠주면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가치를 다시 한번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기는 이제 합덕시내 이제 문구점에도 갔었고요. 여기 우체국 안에 이제 뭔가 분류하는 곳, 여기는 어떤 은행에도 방문했었고, 여기가 무슨 제과점 이런 데도 갔었고, 여기는 이제 어느 금은방에도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장소에서 시민들이 다 반갑게 맞아주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일부 장소에서는 바쁘니까 오늘 가라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학생들이 약간 기운이 빠지기도 했는데, 어떤 곳에 가서는 막 시민들이 막 초콜릿 주고 하면서 야, 니네들 정말 큰일 한다 하면서 격려해 주니까 애들이 스스로도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캠페인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캠페인 그걸 왜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지 학생들이 열심히 지금 설명하고 지금 그 메시지를 받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3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해 주셔가지고 이 정직나무가 굉장히 풍성한 정직나무로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시민들이 쓴 글귀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작은 뜻이 뭐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가장 뭉클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어떤 시민분이 학생분들이 정직한 사회를 위해 힘써 주시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보고 그래도 우리 그 학교 교육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사회에서도 약간 잔잔하게 뭔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부분을 깨달으면서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꼈어요. 보람도 많이 느끼고 우리 학생들도 이 메시지를 보면서 자기들이 굉장히 뭔가 큰일을 한 듯한 그런 걸 느끼면서 어떤 자신감을 갖게. 오늘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으로 이제 캠페인 활동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 활동을 통해서 우리 느낀 점 또 소감 간단히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정직한 사회를 알릴 수 있다는 게 이제 좀 보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사람들에게 정직한 사회 캠페인을 했으니 저도 정직하게 살아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사람들에게 홍보하니까 재밌었고요. 이 캠페인을 하면서 힘들었는데 수고해라 이런 말을 들으니까 뿌듯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았습니다. 시간에 대해 여기까지 보고 그래서 학생들이 캠페인을 마치고 굉장히 약간 어려웠지만 뿌듯하고 좀 이렇게 보람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도 소감을 받아봤더니 그동안 내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친구가 정직이라는 거는 사실 유치원 때부터 배운 거거든요. 배우는 건데 이거를 본인들이 이제 그 여러 과목을 융합해서 배우고 이거를 밖에 나가서 이제 이것까지 한다는 자체로 이 친구들은 굉장히 뭔가 성찰하는 내면 성찰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았고요. 무엇보다 이제 이 아이들이 이걸 하면서 지식이 머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정직한 가치의 중요성을 제대로 깨달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활동을 마치면서 그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스스로도 굉장히 그 발전했고 보람 있는 성공 경험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견들은 지금 우리 교사 연구회 선생님들께서 주신 의견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 접목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신선하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연구 주제와 방법에 대해서 더 전문성을 갖추게 된 것 같아 교사 스스로도 뿌듯했고 교직 생활에 대한 성취감과 자존감이 강화되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연구에서 이제 가장 교육 경력이 많으신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 연구의 활동이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유익했지만 함께 연구를 수행한 교사들에게도 굉장히 여러 가지 유익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의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의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아이들의 꿈도 자라나지만 그만큼 선생님들도 더욱더 보람되고 멋진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사례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해주신 합덕중학교 한동규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특히 프로그램 중에 크로마토그래피로 범인이 사용한 펜을 찾는 수업이 특히 재미있었을 것 같습니다. 수업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여러 가지 깨닫고 배우는 좋은 경험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밤하늘에 수놓는 역사 속 이야기 별빛으로 썼다 지우는 이라는 주제로 천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인문학적 소양과 예술적 감각을 키우는 스팀 프로그램을 개발한 광주진흥중학교 박정훈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발표 자료 공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화면이 보이고 있는 건가요? 제가 줌으로 화면을 이렇게 한 게 처음이어가지고 혹시 되고 있나요? 네, 화면 공유는 잘 되었습니다. 슬라이드 쇼로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잘 보입니다. 아직 30분 안 되는데 바로 시작할까요? 네, 시작하셔도 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진흥중학교 교사 박조훈이라고 합니다. 일단 타이틀을 봐보시면은 되게 장황하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제 밤하늘에 수놓는 역사 속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는 이제 2020년에 스팀 교사 연구회를 실시하였었습니다. 2020년에 활동하고 지금 현재 2021년에도 현재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제가 오후에 수업이 없어가지고 초등 선생님들 것도 다 봐보고 지금 앞에 함덕중학교 선생님 하신 것도 좀 봤는데 제가 좀 접근하는 방식이랑 다들 좀 다르게 하셨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소개한다라기보다는 제가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신청을 하게 되었고 이 프로그램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이 프로그램 가지고 제가 작년에 그 최우수상을 타서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거나 뭐 잘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좀 좋게 봐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아마 전부 다 선생님들께서 스팀 해당 그 저희 사이트 한국과학 창의재단에서 하는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자료를 충분히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관심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거기 가셔서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저는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운영했고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안내를 받을 때는 전체적으로 일반인들도 해당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어떤 과학적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제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관점을 가지고 이 발표 준비를 했었어요. 네, 참가자 명단을 좀 봐보니까 전체적으로 다들 선생님들만 계신 것 같네요. 그래서 조금 어떤 과학적인 전문 지식적인 용어를 조금씩 사용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 광주에 있는 진흥중학교에서 과학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과학교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과학에 좀 많이 흥미를 생각보다 많이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과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팀 교사 연구를 어떻게 보면 시작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좀 내용이 많이 바로바로 생각하기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좀 적어서 내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조금씩 이 아이 컨택이 안 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대학교 때 학부생 때 이제 한국과학 창의재단에서 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1학년 때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었는데 군대를 갔다 온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바로 이제 교수님 연구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교수님 업무와 같이 여러 일들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창의재단 일을 많이 알게 됐었고 접하기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학부생 때 제가 이제 스팀 그 과학 봉사 활동을 좀 했었었는데 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스팀이라는 것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석사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스팀과 관련된 여러 자료 수집 같은 것들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융합교육 같은 이런 나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융합교육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전공 같은 경우는 지구과학입니다.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물리, 화학, 생물이 여러 방면으로 전부 다 융합되어 있는 하나의 학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부생 때 이제 그 모든 교과목을 복수 전공하게 되었고 이제 저희 때는 연계 전공이라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저희 과학과 그 뭐죠 성취 목적인가요? 저희 과학과에서 이제 항상 나오는 말이 과학적 함양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과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조금 더 과학에 흥미를 많이 가질 수 있고 과학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했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과학만 가지고 하는 건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좋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융합교육이라는 것을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죠. 아무래도 다른 교과목과 굉장히 큰 연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부터 이제 스팀에 대해서 조금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석사 논문을 스팀으로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스팀과 관련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처음 교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이제 바로 사실 사업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여러 그 정보들이랄지 아니면은 뭐 자료달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저희가 학생들에게 활동을 시키고 싶은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 전체 1, 2, 3학년 학생이 10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되거든요. 아무리 그러다 보니까 예산적인 측면도 많이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비를 좀 따와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싶었었는데 아무래도 그 초임 교사라는 그 여러 가지 제약들 때문에 많은 것들을 좀 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이제 1급 종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부터는 조금 제가 여유가 사실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여러 사업들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사전 자료를 조사해보고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하고 싶었던 그 스팀 교사연구회를 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가지고 막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았었어요.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의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거의 중학교 1학년 자료를 가지고 많이 하더라고요. 거의 대다수의 학교들이 자유학기제, 이제 자유학년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적에 큰 부담이 없는 교과목을 가지고 학년을 가지고 이제 보통 활동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융합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저희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가르치는 교육적인 측면과 평가는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가적인 측면도 좀 신경을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과 3학년을 같이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학년을 데리고 할지 3학년을 데리고 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무래도 평가와 연계성을 가질 수 있게 그리고 저희 광주광역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과정 중심 평가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두 아울러서 맞물려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학교 3학년을 데리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제가 아무래도 과학에서 지구과학을 전담하고 있다 보니까 전공을 했다 보니까 지구과학과 관련된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 지구과학 내용 같은 경우는 크게 2개 파트가 있거든요. 대기랑 이제 천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천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그 청소년기에 사춘기가 굉장히 세게 왔었습니다. 굉장히 반항적인 아이였었죠. 그래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굉장히 저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던 기억이 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제 스스로도 저를 좀 다독이면서 뭔가 좀 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했었던 게 저는 이제 아파트 옥상을 항상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옥상에서 맨날 저희 그 집 같은 경우가 지금은 굉장히 도시화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시골이었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옥상에 시골에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불빛이 일단 없으니까 굉장히 별들이 잘 보였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별들 보면서 굉장히 많은 스스로 제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좌우명이랄지 이런 철학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혼자서 많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딱 지금 학생들이 제 나이와 거의 비슷한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느꼈던 어떤 비슷한 감정들이 충분히 또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중학교 3학년 천문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에게 무언가 좀 의미 있는 활동을 시키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중학교 3학년 과목을 천문 전체 과목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던 와중에 제가 우연치 않게 그때 당시에 이제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역사와 관련돼 가지고 무슨 힙합과 뭐 이렇게 하는 콜라보를 했던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역사적인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과 별과 연계시킬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굉장히 좀 친하게 지냈었던 역사 담당 선생님이랑,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무언가 만들고 이래야지 훨씬 더 학생들이 더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에 미술 선생님, 그리고 또 굉장히 친했던 과학 선생님, 과학 선생님 두 분,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한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기술적인 측면, 아무래도 별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별자리와 관련돼서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LED 가지고 이제 별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는 게 LED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별자리를 학생들이 직접 만드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었던 사람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굉장히 뭐 이순신 장군님을 굉장히 존경했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스토리텔링 하면서 학생들이 이 이순신 장군을 가지고 어떤 별자리를 만든다랄지, 아무래도 별자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떤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자기 스스로도 충분히 별자리를 만들어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좀 어떤 별자리, 이런 별과 관련된 내용들 뿐만 아니라 학생 스스로 무언가 느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좀 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들과 같이 이 활동들을 진행하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진행 순서를 봐보시면 이제 크게 세 개의 파트가 이제 세 개의 파트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왜 스팀 교육을 이제 제가 주로 하려고 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팀 교육을 기반으로 제가 두 가지의 활동들을 진행했었던 전화가 잠시만요. 개발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하라는 말을 제가 따로 전달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도 말했었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일반인들 대상으로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냥 제가 바로 그냥 프로그램 소개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 스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선생님들이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프로그램 위주로 설명을 해 주시라고 하시니까 프로그램 위주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첫 타이틀은 밤하늘에 수놓는 역사 속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제 이 단어가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밤하늘에 이제 별자리들을 가지고 역사 속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이 별자리와 역사 속 상징물의 조합을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역사적인 상징적인 요소를 가지고 별자리 무드등을 만들고 나름대로 역사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어떤 미술, 그리고 기술, 과학과 여러 가지의 교과목을 융합하고자 하였고, 크게 이제 세 가지 요소, 상황제시와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이 세 개의 단원을 구성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세 개의 파트로 각각 교과목에서 상황제시, 그다음에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을 모두 다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는 이제 별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습득과 역사 속 인물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였고, 두 번째로는 이를 이용해 가지고 미술 시간에 한지를 이용해 가지고 전통 기법인 수묵 단차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역사적인 상징적인 요소를 직접 4컷 만화를 통해서, 그리고 이것들을 LED 빛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만의 무드 등을 만들어 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파트에서 학생들이 친구들과 같이 공유를 하면서 역사적인 의미를 되살펴 볼 수 있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게 이제 4개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진행을 할 수 있게 하였었고요. 학생 선정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별과 천체 부분이 중학교 3학년에 중점적으로 이제 중학교에는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천문학이 아무래도 조금 더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그리고 학생들이 예술적인 감각을 좀 더 키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처음에 다 계획을 했었는데 이 계획과 동시에 코로나19 상황이 좀 이때 굉장히 심해져 가지고 이런 활동들을 저희는 이제 그 온라인상에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런 준비물 같은 것들을 키트화 시키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이 직접 와서 가져가서 집에서 할 수 있게 어떤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 세 가지의 파트로 나눠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첫 번째부터 1부터 4차 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2000년 전, 밤하늘의 작은 점, 이 부분이 상황 제시이기도 하면서 각각의 활동들이 상황 제시와 그리고 감성적 체험까지, 창의적 설계까지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하고자 하였었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빛의 합성 원리를 이용해서 색이 표현되는 원리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연주 시차를 활용하여서 별까지의 거리를 탐구해 본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학생들이 별과 우주의 단원에 대해서 좀 더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 보았고, 두 번째 파트 같은 경우는 다른 과학, 기술, 미술, 역사 교과목을 융합한 다음에 각각에 맞는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가지고 활동을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의견을 공유해 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무드 등을 이제 이 틀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이제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도움을 주시면서 학생들에게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처음 같은 경우는 이제 뼈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무드 등 뼈대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 공유를 했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좀 간편하게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수수깡 이용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쉽겠다 생각해서 무드 등을 이제 뼈대를 이 수수깡을 이용해서 만들었었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 4컷 만화를 가지고 뼈대에 이렇게 한지를 직접 붙여서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만드는, 그리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별자리들을 이 위에 이렇게 투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끼리 전체적으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고 친구들이 내가 만든 작품을 가지고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21년에도 이 활동을 그대로 좀 응용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전에는 역사 속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좀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인문학적인 요소를 생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 보았습니다. 작년에 역사 교과목을 중점으로 했었다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 교과목을 좀 더 중점으로 프로그램을 좀 변경을 해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시를 이제 자신이 일기를 쓰고 나서 그 일기 쓴 내용을 가지고 시를 작성하고 그 시를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해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수강으로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무엇을 생각해 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올해 굉장히 환경과 관련된 친환경적인 요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올해 초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응용을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찾다 보니까 재활용장에 있는 삼다수 물병을 가지고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는 방학 숙제로 삼다수 물병을 깨끗이 씻어오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이런 프로그램 개발 중점 사항이랄지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비슷하게 이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과목이 조금씩 변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인문학적 요소를 고려해서 자신을 성찰하면서 그런 것들을 시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리사이클링 아트를 해볼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3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었고 큰 틀은 사실 크게 작년과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역사 속 이야기와는 크게 다르지 않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폐 페트병에다가 이제 이 활동들을 진행하고 그런 것들을 자신이 작성했던 시 같은 것들, 일기를 가지고 만든 시 같은 것들로 변경을 하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해 보았고, 이런 캘리그라피와 비슷한 붓펜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LED 등을 실제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이런 페트병을 이용해 가지고 별자리 무드 등을 만드는 활동을 전체적으로 진행해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가지고 이제 지금 제가 여기에 이제 아이들이 만든 걸 이렇게 가지고 와봤었는데, 실제로 이 LED 등을 켜면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색깔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해 보았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셨던 좋은 점이나 뭐 어려웠던 점 같은 거를 이야기하고 오늘 발표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과학 교과목으로 가르치기 어려웠던 좋았던 점 같은 경우는 과학 교과목으로 가르치기 어려웠던 부분을 타 교과와 같이 하다 보니까 다양한 방면으로 교수 학습을 시도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좋았고, 이제 학교 예산으로만으로 부족했었던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을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웠던 점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실제로 학교를 많이 못 오는 상황이 주어졌었고, 원격으로 하다 보면은 물론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하긴 하지만 어려움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활동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저희끼리 이제 이것들을 키트화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직접 나눠주고, 학생들이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바로 가져가가지고 활동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아쉬웠던 거는 아무래도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과정 중심 평가, 이제 평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수행평가처럼 진행할 수 없었던 게 굉장히 좀 아쉬웠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처음에 기획했었던 방향으로 제가 좀 잘못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좀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만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발표해주신 광주진흥중학교 박조은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 아무래도 성과 발표회 참석 대상이 교원뿐 아니라 전 국민 대상으로 진행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스팀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발표를 부탁드렸었는데요. 선생님께서 스팀 교육에 관심을 갖고 빠져들게 된 계기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스팀 교육과 확산을 위해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저희 본 세션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 과학예술융합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3일여자고등학교 민재식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발표 자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일여자고등학교 민재식입니다. 저도 그 시간이 좀 남아서 초등학교에서 발표하는 것부터 계속 봤는데 괜히 본 것 같습니다. 긴장이 되네요. 앞에서는 우수 사례 같은 느낌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우수 사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운영 사례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수 사례라고 하면 제가 발표를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괜히 한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그 스팀 교사 연구의 운영 사례를 발표한 민재식이고요. 울산 3일여자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였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 사례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교과 연계 스팀으로 어떻게 활동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발표는 순서는 연구에 저희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2011년 올해 교사 연구의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회를 소개드리면 연구 책임은 제가 맡았고 저는 생명과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학교의 지리 선생님과 영어 선생님, 그리고 다른 학교의 진로 선생님, 이렇게 총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프로그램은 원래대로 하면 이제 선생님들이 모여서 주제를 정하고 교과목 나누고 해야 되지만 아시다시피 저희 연구의 계획서 낼 때 그렇게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주제를 정하고 계획서 작성하기 쉬운 연구의 회원들을 구성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올해 저희가 정한 주제는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인데요. 앞에서 좀 들었는데 많은 연구회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때 빠지지 않는 이슈가 바로 기후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연구 주제를 기후변화로 정하고 활동을 해보기로 했고요. 기후변화는 특정 과목에만 한정된 주제가 아니고 다양한 교과에서 토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제라서 그래도 가장 밀접한 과학 중에서도 생명과학, 그리고 사회 과목에서는 지리 과목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았습니다. 총 프로그램은 14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수업 지도안은 블록으로 구성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아시다시피 고등학교에서 블록 타임으로 수업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블록 타임으로 수업은 하지 못하고 각 시간을 나누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먼저 1, 2차 시에는 지구온난화를 주제로 포스터를 제작하는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3에서 5차 시 동안은 환경보호 표어를 도트 매트릭스로 표현해서 목걸이를 만드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략 경보 무드 등을 만드는 활동을 하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제작한 표어나 문구를 영어 스크립트로 제작하는 활동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차시별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먼저 수업 전체에 사용한 도구들입니다. 첫 번째 사용 도구는 캔바라는 도구이고요. 두 번째 사용한 도구는 패들렛, 세 번째 사용한 도구는 K-STEAM이라고 하는 도구인데요. 혹시 이들 사용 도구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실까요? 원래는 제가 채팅방에 글을 남겨주세요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아무 상할 것 같아서 제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도구의 공통점은 바로 앱을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ICT 수업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인터넷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거나 장비가 부족했다는 점인데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스팀 교육을 하기 위해서 계속 학교에 와이파이를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다가 작년에 우연찮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저절로 저의 요구가 해결이 되었는데요. 올해 모든 학교 모든 교실에 이제 교실에 인터넷 환경이 조성되어서 와이파이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큰 바뀐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환경 조성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장비 부족 문제는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하는 것에서 평가를 하려면 모든 과정이 수업 중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PPT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게 되면 모든 학생들이 컴퓨터가 필요하고 그다음 자료를 만드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찾게 된 것이 바로 컴퓨터 없이 모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이용해서 수업을 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만들 때 이제 사용한 도구들이 여기 있는 바로 핸드폰을 이용한 앱들인데요. 장점은 학생들이 모두 장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고 또 다른 장점은 쉽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셨으니까 도움되기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업 시간에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도구가 바로 캔바라고 하는 도구인데 제가 요즘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PT 대신에 앱에서 제공되는 무료 템플릿을 선택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건데요. 혹시 가능하시면 같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캔바라고 검색하시면 왼쪽에 보시는 이제 푸른 연한색 계통의 네모칸에 캔바라고 하는 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앱을 깔게 되면 중간에 첫 화면에 있는 그림처럼 이런 화면이 보이실 거고요. 여기서 이제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하고 발표 자료를 제작하면 됩니다. 제가 작년에는 잘 몰랐었는데 올해 이제 학생들 때문에 알게 된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공유 기능입니다. 작년까지 이 앱을 사용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이제 공동으로 작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점이었는데 올해 이제 학생들이 사용하면서 선생님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라고 이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위에 있는 점 3개가 있는데 점 3개를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 화면처럼 공유를 클릭하거나 링크를 복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링크를 복사해서 모두먼들하고 공유해서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데요. 캔바로 첫 수업할 때는 학생들이 이제 발표 자료를 만드는 30분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수업하면서 학생들이 발표 자료를 만드는데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표 자료를 그 시간에 만들고 바로 그 시간에 발표할 수 있어서 고등학교의 가장 큰 스팀 수업의 걸림돌이 바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성취 기준을 그 시간 안에 달성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 스팀이나 프로젝트를 선생님들이 꺼려하시는 이유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찾은 여러 가지 앱들을 이용해서 수업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그 시간 내에 발표 자료를 만들고 스팀 수업도 우리가 원하는 시간 내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도 계신가요? 나중에 한꺼번에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제가 부탄에 계신 선생님들 대상으로 스팀 연수를 하면서 원격으로 캔바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연수 중에 부탄에 있는 선생님들이 바로 만들어서 공유해 주신 자료입니다. 부탄에서의 일상생활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이제 만들어서 한번 공유를 해봐 주세요라고 했는데 왼쪽에는 부탄 학교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셨고요. 보면 학생들하고 수업을 야외에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탄이 가장 최빈국에 해당하지만 이제 행복지수는 1위인데 1위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저희는 보통 연수할 때 언제 맞춰요? 라고 하는 거 이런 질문들이 제일 많은데 여기는 3시간을 제가 스팀 연수하는데 중간에 쉴까요? 라고 하니까 쉬지 마세요. 계속 해주세요. 네, 끝날 때도 이제 끝까지 이렇게 지켜보는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 연수랑 참 다르다라고 하는 걸 느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캔바로 만든 구강 사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왕에게 최고의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 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원격 연수 중에 바로 만들어서 보내주셨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이제 스팀 수업할 때 사용할 때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이 앱 소개해주고 이제 1시간만 주면 바로 익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앱의 기능을 모두 알 필요는 없고 학생들에게 맡겨만 주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첫 시간에 저희 프로그램 만드는 첫 시간에 활용한 앱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다음 소개드릴 도구는 더 이상 이제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패들렛이고요. 예전에는 발표 자료를 받을 때 메일 주소를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그럴 필요 없이 바로 패들렛에 자료를 올려서 공유를 하고 발표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첫 시간에 1차 시에 한 학생들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포스트를 제작하고 공유한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앱이 바로 블록 코딩 앱인 KSTM 앱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많은 부분을 한 6시간 정도를 이 코딩 앱을 이용해서 수업을 했는데요. 코딩을 할 때 이제 역시 컴퓨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어서 코딩할 때 핸드폰을 이용해서 할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찾게 된 앱이 하나 있었어요. 그 세계에서 하나뿐인 앱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앱이고 유용하게 사용을 했는데 단점이 유료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료로 사용할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저희 연구회 선생님들이 직접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앱이 지금 보시는 이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직접 만들지는 못하니까 유니스트 과학 동아리 학생들하고 협업을 해서 이제 앱을 만들게 됐고요. 현재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무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앱과 마찬가지로 근데 단점은 애플사의 방침에 따라서 이제 안드로이드에서만 가능하다는 맹점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노보드를 이용해서 각 콘텐츠에 맞는 저희가 도트 매트릭스 만들기랑 그 다음에 에너지 전략 경보 무드 등 2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각 콘텐츠에 맞는 회로도를 구성하고 앱을 간단하게 코딩을 해서 작품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개발은 앞에서 소개드린 대로 크게 4개의 주제로 2학년 생명과학과 지리 시간, 그 다음 영어 시간을 활용해서 적용을 하였습니다. 재단에서 제시해준 틀에 맞춰서 각 차시별 평가 기준도 정해서 자기평가, 동료평가, 교사평가를 골고루 실시하고 실제로 수행평가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평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평가는 차시별로 평가 계획을 세우고 누가 기록표를 작성하였고요. 자기평가는 평가 점수로 반영할 수는 없지만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동료평가는 4차 시에 개인이나 모둠에서 상중하로 절대평가를 하거나 상대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동료평가를 실시하였고요. 교사의 관찰평가는 관찰평가지를 통해서 차시별로 누적해서 관찰한 내용을 평가하였습니다.
교사 평가는 관찰 평가 위에도 산출물에 대한 평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접 수행 평가에 반영하였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평가한 내용과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 생활 기록부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부터 이제 바뀐 생기부 기재 요령이 있었잖아요. 올해부터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이제 생활 기록부를 기재하도록 기재 요령이 변경되어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여름 방학 때 힘들어 하셨을 것 같고요. 이제 겨울 방학도 되게 힘든 겨울 방학을 보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수업 시간에 잠만 자고 잘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생기부를 기록 안 해주면 됐거든요. 근데 바뀐 기재 요령에 따르면 모든 학생들을 기록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앞에서 소개해드린 패들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패들렛은 발표 자료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제 피드백하고 자기 평가나 동료 평가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생기부 작성할 때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계획서에 다들 워크숍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연구에서도 2차에 걸친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1차에서는 저희가 개발한 앱을 소개하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 많이 신청하셔서 앞에서도 초등학교에서 발표를 했는데 식물의 한 사리를 수업할 수 있는 코딩을 이용해서 스마트팜 스마트팜 화분 만들기 주제로 진행을 하였고요. 2차 워크숍은 역시 코딩을 이용한 AI 인공지능 자동문 제작하기로 진행하였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제 하도록 만든 연수였는데요. 개설하자마자 마감이 되어서 앞으로 이제 연구비가 많이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연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상호 네트워크 컨설팅은 여기 계신 교사 연구의 모든 선생님들이 똑같이 참가하셨겠지만 재단과 지원단에서 마련해 준 워크숍에 빠짐없이 참가를 했었고요. 그다음 특별 프로그램으로는 학교 내에서 스팀 축제를 개최하였는데 예산은 모든 고등학교에서 이제 지금 많이 예산이 나가고 있는 고교 학점제 지원금을 이용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서 총 10개 교실에서 10개의 프로그램으로 수용 가능한 인원만으로 이제 했고요. 각 프로그램마다 4차 시에 걸쳐서 나누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스팀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었고 예산 관계상 맨 왼쪽 하단에 보는 건 이제 코딩 무드 등은 아니었고요. 비코딩 무드 등으로 학생들이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주제를 직접 새겨서 이제 무드 등을 만드는 그런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한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1, 2차 시에 주로 한 활동은 지구온난화 홍보 포스터 만들기였습니다. 여기서 시간이 좀 있으면 멘티미터라고 하는 앱을 또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지만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티미터는 수업의 도입 단계에 주로 활용하는 도구고 써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는 이제 캔바를 이용한 발표 자료를 소개드렸는데요. 이 그림은 학생들이 무드 등 제작을 위해서 만든 도안입니다. 이 도안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직접 이제 펜을 이용해서 이제 무드 등을 만들어내고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3차 시에서 5차 시 동안은 3가지 활동으로 구성되는데 일단 회로도를 구성하고 코딩을 한 다음에 도트 매트릭스 목걸이를 완성하는 활동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작품을 준비했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만든 작품입니다. 찍고 있어? 네. 아, 글씨 전체를 스크롤링을 했어? 아니, 중간에. 지금 글자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모티콘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학생들이 모두 다른 이제 그 문구와 그다음 이모티콘을 이용해서 이제 지구온난화에 대비하는 도트 매트릭스를 만드는 활동을 하였고요. 6차 시에서
8차시 동안에는 도트 매트릭스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무드 등을 제작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무드 등을 만드는 활동을 하고 난 뒤에 패들릿에 공유한 내용인데요. 회로도를 구성하고 코딩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과정을 보시는 것 같이 패들릿에 공유를 하고 학생들이 자기 작품 제작 과정에서의 소감이나 자기 평가를 얘기를 할 수 있고 다른 친구들의 작품에 대한 의견이나 동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이제 여기다 다양한 평가를 적었고 그리고 그 학기 말에 이제 생기부 작성할 때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생기부를 작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에너지 전략 무드 등은 아니지만 똑같은 비슷한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소리 센서 무드 등입니다. 에너지 전략 무드 등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강점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많이 즐거워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 똑같은 이제 콘텐츠를 이용해서 소리 센서 무드 등을 만들었을 때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나오고 있는지 확인이 잘 안 돼서 이게 다이너마이트에 맞춰서 이제 학생들이 그 만든 무드 등이 반짝이는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소리가 나왔으면 아이들이 막 함성 지르고 이런 것들이 나올 건데 일단 이 한 가지만 배우게 되면 학생들이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큰 장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9차시, 10차시 동안에는 영어 시간에 진행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많이 설명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영자 신문을 읽고 빈칸을 채우는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제품 홍보를 위한 슬로건을 만드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활동지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런 그 마크는 많이 보셨죠? 여기 어떤 슬로건이 들어가면 이제 좋을지에 대해서 찾아서 넣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영어 시간에 이제 진행을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동아리 시간에 학생들에게 아무거나 한번 만들어봐라고 했더니 만들어진 작품인데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서브모토를 활용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았을 때 온실가스를 배출했을 때 자동차, 표현하는 작품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직접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자전거를 탔을 때는 북극곰이 웃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다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자동차를 탔을 때는 북극곰이 울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는 작품을 만든 내용입니다. 1년 동안 저희들을 포함해서 모든 연구회가 마찬가지지만 스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서 학생들에게 유익한 수업이 되기 위해서 이제 많이 애쓰셨는데요. 저희 연구회가 발표하게 돼서 많이 부끄럽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연구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주신 민재익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 해 동안 스팀 교육 사업에도 많이 참여해주시고 사업을 위해 항상 노력해주시는 모습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로써 스팀 교사연구회 중등 운영 세션 공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주신 세 분 선생님 그리고 끝까지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스팀 교육에 관심을 갖고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다양한 정보를 얻어가신 기회였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